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또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실내 구간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피보탈 퀀터티를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번 모분산을 알 때 분모에 대한 CI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피보탈 퀀터티만 알면 됐었죠?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스탠다드 노멀을 따른다. 이 식을 이용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분산을 모를 때 모평균에 대한 CI를 구하기 위해서는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가 바로 T분포 자유도 n-을 따른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모분산에 대한 CI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피보탈 퀀티티를 이용했냐면은 물론 모평균도 모르고 뭐였죠? 바로 시그마 제곱분의 n-1의 s제곱이 카이 제곱 자유도 n-1을 따른다.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식만 알면 됩니다. 2번과 3번 이 두 개는 사실 뭐예요? 스튜던트 정리죠? 그 스튜던트 정리가 바로 세 가지 팩트를 얘기해 줬었잖아요. 첫 번째, 샘플 민과 샘플 밸런스는 독립이다. 두 번째가 바로 스튜던트 정리, 두 번째가 스튜던트 정리, 세 번째가 얘였었죠. 다만 반드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노말, 언더라인 파퓰레이션이 노말을 따를 때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단일 집단에 대한 모평균과 모분산에 대한 CI를 구하는 작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실만 알면 됐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두 모집단의 차에 대한 구간 추정을 구하다가 말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모집단 1이 있고요. 모집단 2가 있을 때 모집단 1의 모평균을 뮤1, 모집단 1의 모분산을 시그마 1제곱, 모집단 2의 모평균을 뮤2, 모분산을 시그마 2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표본을 뽑죠. 표본을 뽑으면 바로 이 표본을 x1부터 xn개, 즉 모집단 1으로부터는 n개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 2로부터는 표본을 꼭 똑같은 개수만큼 뽑을 필요 없다고 그랬었죠. 이거를 m개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표본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x바는 표본 평균은 n분의 시그마 i1부터 n까지 xi. 얘는요, y바는 n분의 시그마 i부터 n까지 yi죠. 자, 샘플 밸런스도 여기서 써볼까요? 샘플 밸런스는 어떻게 되죠? S1 제곱은 n-1의 시그마 i부터 n까지 xi-xy 제곱이고, 얘는요, S2 제곱은 n-1분의 시그마 i부터 n까지 yi-y바의 제곱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번. 이건 바로 뭐였죠? when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알 때. 그쵸? 이럴 때 우리가 뭐에 대한, 바로 지금 하고 싶은 건 전부 다 뮤1 빼기 뮤2에 대한 CI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죠.
자, 뮤1 빼기 뮤2, 뭐 뮤2 더하기 뮤1 더하기 뮤2, 뭐 2분의 뮤1 빼기 뮤2, 2분의 뮤1 더하기 다 똑같은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책에서는 지금 디퍼런스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뮤1 더하기 뮤2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 디퍼런스를 구하기 위해서 자, 뮤1을 모르니까 뭐로 추론해야 돼요? x 바로 해야 되죠. 뮤2를 모르니까 뭐로 추론해야 돼요? y 바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내의 평균이 어떻게 되죠? 뮤1 빼기 뮤2죠?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하기 때문에 네, 이내의 분산은요. x바의 분산 얼마죠? 밸런스는 n분의 시그마 1 제곱이죠. 지금 r 때니까. 그 다음에 y바의 분산은요. n분의 시그마 2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x바 빼기 y바의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x바의 분산 더하기 y바의 분산이죠. 이거 모두 다 독립입니다. 그쵸? 그래서 x바 빼기 y바의 분산은 어떻게 되죠? n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2 제곱이죠? 이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어때요? 루트죠? 그쵸? 이게 뭘 따릅니까? 스탠다드 노말을 따르죠? 그래서 바로 얘가 바로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알 때의 왼쪽 식이 바로 피보탈 퀀터티였었죠? 그래서 이 피보탈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하는 작업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쵸? 그랬더니만 지난 시간에 했었으니까 바로 실내 구간이 어떻게 나온다? 이게 바로 뮤1 빼기 뮤2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이었죠?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모를 때를 할 거예요. 자, 모를 때를 할 건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여기 두 번째 모분사를 모르면 뭐 평균에 대한 CI는 무조건 이렇게 T 분포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샘플이 클 때는 뭐로 근사시킬 수 있어요? 노말로 근사시킬 수 있었잖아요. 또는 시그마의 일치 추정량인 S로 대체시켜서 했었잖아요. 좀만 다시 한번 써보면 이때 실내 구간은 어떻게 되죠?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부터 X바 더하기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바로 이때의 CI죠? 근데 어때요? 모를 때도 when 그 샘플이 크면 이거로부터 어때요? 시그마의 일치 추정량인 S로 대체했었죠. 그래서 X바 플러스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S 했었죠.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일일이 쓰기 싫으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써버렸어요. 귀찮아서. 오케이? 똑같습니다. 이거 단일 집단에 대해서 성립했는데 바로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건 이제 모를 때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샘플 밸런스를 모를 때예요. 샘플 밸런스 시그마 1 제곱하고 시그마 2 제곱을 몰라도 만약에 샘플이 크다면 여기서 그대로 이걸 뭐로 바꾸면 된다? 일치 추정량인 S1 제곱 이것의 일치 추정량인 이제 물론 이거 이제 관찰 값이죠. S1 제곱의 관찰값 S2 제곱의 관찰값으로 어때요? 일치 추정량이 이걸 바꾸면 되죠? 그거의 관측값을 바꾸면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샘플이 크면 바로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의 일치 추정량으로 이렇게 대체시키면 됐었어요. 그쵸? 그 문제가 어느 때예요? 샘플이 작을 때죠. 오케이? 그럼 오늘은 이제 샘플이 작을 때부터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자, 이걸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예제 하나 해볼까요? 소은아 한번 읽어봐.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 케이블 절연제에 대해 고장이 발생하는 전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최근에 수행되었다. 실험실 실험에서 10편에 점점 증가하는 전압을 가했을 때 두 종류의 케이블 절연제에서 고장이 발생한 전압은 다음과 같았다. 타입 A는 36, 54, 44를 입지마 그거는. A형 절연제를 가진 케이블이 견딜 수 있는 전압의 크기는 평균이 뮤A로 미지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A는 40으로 알려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한편 B형 절연제의 경우에도 평균이 뮤B로 미지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B는 100으로 알려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이때 UB 빼기 UA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해요. 자, 문제 파악하셨죠? 뮤 A 빼기 뮤 B가 아니라 뮤 B 빼기 뮤 A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를 보고서 제일 처음에 분산이 알려져 있냐 없냐만 보면 돼요. 근데 어때요? 시그마 A 제곱은 40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 시그마 B 제곱은 100이다 라고 지금 분산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요 신뢰 구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뮤 B 빼기 뮤 A에 대한 95% CI는 어떻게 됩니까? XB바. 그쵸? XB바는 XB바의 관측값입니다. 소문자 XB바는 오케이? 자, XB바가 바로 뭐예요? 타입 B. 어때요? 요거 몇 개죠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분의 52 더하기 60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61을 한 값이죠? 이 값이 얼마냐면 시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가 계산해놨거든요. 바로 얘입니다. 오케이? 똑같이 우리가 뭘 보여야 돼요? 타입 A의 표본 평균의 관측값도 구해야 되죠? 타입 A의 표본 평균 관측값, 즉 이거를 대문자 타입 A의 표본 평균의 관측값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거 타입 A 총 몇 개죠? 데이터가 14개인가요? 14분의 36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44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42.7857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지금 새길로 빠졌네요. 이거 공식부터 먼저 쓰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안 헷갈리죠?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A 바 마이너스 95%니까 아무 말 안 하면 우리가 양쪽 신뢰 구간을 말하는 거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4분의 시그마 A제곱 40 더하기 12분의 시그마 B제곱 100. 여기는 또 앞에는 안 써서 여기는 써서 헷갈리니까 그냥 쓸게요. 그것인가요? 14분의 시그마 A제곱 더하기 12분의 시그마 B제곱. 그게 그거네요. 또 여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써버릴게요. 이거죠? 그래서 어때요? 시그마 A 제곱이 40, 시그마 B 제곱이 100. 그 다음에 얘는 55점. 요거, 얘는 요거 집어넣은 게 답이죠? 됐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모분산이 알려져 있을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이제 모분산을 모를 때가 조금 어렵습니다. 샘플 사이즈가 클 때는 뭐
일체 추정량을 하면 되지만 그 지금부터 모분산을 모를 때 그리고 샘플도 작을 때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살짝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핵심은 바로 뭐예요? 항상 요런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 피보탈 퀀터티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얘는 조금 복잡합니다. 계산할 것도 많고 와 시험에 나오기는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용고사에 나온다 그러면 저는 빈칸 넣기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샘플이 이제 작습니다. 모분산도 모릅니다. 자, 모분산 모르면 무조건 뭐라고요? T. 알면 노만, 모르면 T를 이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어떻게 우리가 T 분포를 만들어내야 돼요? 즉, T 분포를 따르는 피보탈 퀀터티를 찾아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그걸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선으로 T 분포를 따르는 피보탈 퀀터티를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피보탈 퀀터티를 못 찾습니다. 못 찾기 때문에 중요한 가정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어떤 가정이냐면 바로 이 가정. 이거를 가정해야지만 우리가 피보탈 퀀터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이 없으면 우리가 손으로 T 분포를 따르는 피보탈 퀀터티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계학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가정인데 이거 시그마 1 제곱하고 시그마 2 제곱을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같을 거다. 모르지만 시그마 제곱이라고 시그마 제곱으로 같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분산 분석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항상 나오는 건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등분산 가정입니다. 분산이 같기 때문에 equal variance를 가정합니다. 이걸 가정해야지 우리가 피보탈 퀀터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그 기본적인 가정에 속하는데 바로 등분산 가정을 해야지만 됩니다. 모르지만 같을 거다. 등분산인지 아닌지는 뭐가 체크해 주느냐? 통계 패키지가 다 체크를 해줍니다. 오케이? 어쨌든 우리는 피보탈 퀀터티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분산 가정을 반드시 해야지만 됩니다. 자, 등분산 가정을 하고서 자, 우리 스튜던트 정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스튜던트 정리를 복습해 보면 X바하고 S1 제곱 독립이죠? Y바하고 S2 제곱 독립이죠? 이 스튜던트 정리 첫 번째 거죠? 그리고 지금 X, Y로부터 뽑은 아까 제가 여기다 뭐죠? 여기 독립이란 가정을 넣었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들도 다 독립이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팩트는 모두 다 독립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독립인 확률 변수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스튜던트 정리 두 번째 거 기억하세요? 뭡니까? 바로 시그마 1 제곱분의 n-1 s1 제곱이 카이 제곱 차이도 n-1을 따른다라는 게 스튜던트 정리 두 번째 거죠? 마찬가지로 시그마 2 제곱 n-1의 s2 제곱이 카이 제곱 차이도 n-1을 따른다가 스튜던트 정리 두 번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를 가정했어요? 등분산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뭐죠? 시그마 제곱이죠? 얘도 뭐죠?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등분산 가정 하에서는 바로 뭐가 성립해요? 요거 스튜던트 정리 얘 성립하고 그 다음에 얘도 성립하죠? 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T 분포를 따르는 피보탈 퀀터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그 다음 어때요? 독립인 두 카이제곱 분포의 합 또한 여전히 카이제곱 분포이면서 모수는 더하면 되잖아요. 이거 어때요? 얘하고 더하면 바로 똑같이 카이제곱이면서 모수 더하는 거니까 모수 더하면 얼마입니까? n 더하기 n 빼기 2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로부터 바로 더하면 여전히 카이제곱이라는 것부터 이걸 알 수 있죠?
됐나요? 됐죠? 자, 그럼 T분포를 끌어내야 돼. 자, T분포의 정의가 뭐죠? 스탠다드 노말을 나눈다. 뭐로? 루트에. 카이 제곱에 또 자유도로 나눈다. 이게 바로 뭐예요? T분포의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T분포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 뭐만 만들어내면 되겠어요, 이제. 카이 제곱 만들어냈죠? 그 뭐만 만들어내면 돼요? 분자의 스탠다드 노말만 만들어내면 되죠? 그 스탠다드 노말 만들어내는 건 쉽죠? 어떻게 해요? 바로 X바 빼기 Y바가 좀 전에 한 것처럼 여전히 이것 또한 뭘 따라요? 노말을 따르죠? 평균은요? 빼게 되고 분산은요? 아까 다 했으니까 얘죠? 원래는 이게 뭐예요? X바 빼기 Y바가 노말을 따른다. 좀 전에 했으니까 바로 뭐죠? n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2 제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근본적인 가정, 등분산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은 이런 분포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피보탈 퀀터티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등분산 가정에 의해서 얘도 시그마 제곱, 얘도 시그마 제곱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표준화시키면 이런 스탠다드 노말을 만들어냈죠. 자, 그래서 T분포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스탠다드 노말 만들어냈고 T분포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카이 제곱도 만들어냈으니까 T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어때요? 얘로 나누면 되겠죠. 물론 루트 씌워서. 물론 또 자유도를 한 번 더 나눠야 되지만. 자, 그래서 어때요? 내려갑니다. 바로 어때요? 얘가 스탠다드 노말이고요. 아래 거 얘가요. 카이 제곱에 노란빛이 보여요? 예. 예. 이거죠? 괜히 노란 걸로 했나요? 빨간 걸로 할걸? 보여요? 네. 요건요? 요거죠? 보여요? 예. 보여요. 자, 그래서 어때요? 루트 씌우고 자유도를 한번 나누면, 그쵸? 루트 씌우고 자유도를 한번 나누면 그게 바로 뭐예요? T분포죠? 오케이? 자유도는 뭘 따라요? 분모에 있는 거 그놈 따라가죠? 그래서 어때요? 처음에 목표를 했던 지울게요. 처음에 목표를 했던 T분포를 따르는 이런 피보탈 퀀터티, 이게 바로 피보탈 퀀터티가 되죠? 그 T분포를 따르는 이런 피보탈 퀀터티를 찾아냈어요. 그럼 할 거 다 했네. 실내 구간을 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피보탈 퀀터티를 구했기 때문에 다 됐네요. 그쵸? 근데 왼쪽 피보탈 퀀터티를 보니까 뭐 지울 거 지우고 좀 조금 간단해지죠? 오케이? 어때요? 시그마 제곱 앞으로 빠지니까 여기 시그마 제곱하고 날라서 지워지네요. 날아가네요. 그쵸? 그래서 남는 게 위에 거를 정리하면 자, 시그마 제곱 지우니까 이렇게 되죠?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하나 얻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보니까 분모를 보니까 우리 분모만 바라봅시다. 이제 분모를 바라보니까 분모의 루트 아래에 있는 것만 바라봅시다. 분모의 루트 아래에 있는 걸 바라보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n-1 더하기 m-1 m-1 s1 제곱 더하기 m-1 s2 제곱이죠. 루트 안에 있는 거, 분모의 루트 안에 있는 거 써보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바로 뭐예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더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1. 바로 뭐예요? 시그마 1 제곱도 모르고 시그마 2 제곱도 모르니까 S1 제곱도 써야 되고 S2 제곱도 써야 되잖아. 둘 다 써야 되잖아. 둘 다 쓰는데 어떻게 쓰고 있어 지금? 두 놈의 1차 결합이죠. 1차 결합인데 앞에 코에피션트들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S1 제곱하고 S2 제곱을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합해서 개수를 합해서 1 나오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볼록 조합, 즉 컨벡스 컴비네이션이죠. 앞에 개수 더해서 1 나오는 걸 우리가 그냥 상수배에서 더한 거를 1차 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코에피션트를 더해서 1 나오는 걸 우리가 볼록 조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S1 제곱과 S2 제곱의 볼록 조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쵸? 적당히 이렇게 조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시그마 1 제곱을 모르니까 S1 제곱을 써야 될 것 같고 시그마 2 제곱을 모르니까 S2 제곱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냐? 그냥 볼록 조합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뭐냐면 밑에 쓰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두 S1 제곱하고 S2 제곱을 이렇게 볼록 조합시킨 걸 우리가 우리 수영장이 영어로 풀인가요? 풀장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합동 추정량이라고 해요. 얘를. 그래서 이거를 합동 추정량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풀드 에스티메이터라고 해서 앞에 이니셜 P를 따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로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SP 제곱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분산을 모른다. 근데 실내 구간을 구한다. 물론 샘플이 작을 때 그러면 이제 무조건 뭐를 이용하냐면은 풀드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풀드 에스티메이터. 합동 추정량.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 식이 뭐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SP로 바뀌잖아요? 그쵸? 루트 씌웠으니까 그 다시 써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식이 바로 이렇게 보기 편한 형태로 써지죠? 그쵸? 그래서 SP에 루트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분의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b1 빼기 b2가 바로 t분포 잘도는 n 더하기 n 빼기 1을 따르는 이런 우리가 피보탈 퀀터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식을 바로 실내 구간을 구하는 작업에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모분산 모르면 무조건 풀드 에스티메이터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그 다음 작업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t분포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가 1-알파니까 여기가 얼마요? t에 n 더하기 n 빼기에 2분의 알파고 이 꼬리가 2분의 알파씩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t에 n 더하기 n 빼기 2분의 알파죠? 오케이? 그래서 여 피보탈 퀀터티가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왼쪽 식을 얻게 되죠? 오케이?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은 뭐죠? 구해야 되는 거는 뮤1 빼기 뮤2에 대한 CA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뮤1 빼기 뮤2만 가운데 남겨놓고 양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남는 식이 뭐예요? 이 식이죠? 따라하고 있나요? 그래서 실내 구간 구하는 작업이 끝났네요. 그러면은 얘가 하나의 에스티메이터고 이게 뮤1 빼기 뮤2에도 하나의 에스티메이터잖아요. 그럼 실내 구간의 정의에 맞는 식을 딱 유도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의 관측값을 소문자 x바, 이거의 간축값을 소문자 y바, 이것의 관측값을 소문자 sp라 한다면 바로 실내 구간은 이렇게 관측값으로 바꾼 이 식이 바로 뮤1 빼기 뮤2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CI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작업들이 많아요. SP를 구해야 돼. SP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S1 제곱과 S2 제곱을 따로 구해야 돼. S1 제곱과 S2 제곱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SP 제곱을 구한 다음에 또 루트 씌워서 SP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모분사를 모를 때 또 샘플이 작을 때 부품에 대한 신뢰 구하는 건 좀 오차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점 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냐에 따라서 오차가 답이 은근히 좀 다르게 나와요. 이 부분은 구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오차가 좀 나와가지고 그래서 채점하기가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거면은 이거를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긴 해요. 그냥 우리 지금 모분산을 알 때 뮤1 빼기 뮤2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CI는 알 때 어떻게 되죠? X바 빼기 Y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2 제곱 에서부터 X바 마이너스 Y바 더하기 Z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분의 시그마 2 제곱까지죠?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작업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등분산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서 등분산을 가정한다면 등분산을 가정한다면 이게 뭐로 바뀌어요? 아이고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의 시그마의 루트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바로 등분산을 가정한다면 이 식으로 바뀌죠? 아이고. 그쵸? 그럼 이 식하고 비교해보세요. 모를 때의 이 식하고 비교해보시면 어때요? 모르면 당연히 노말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T로 바뀌어야 되죠? 생긴 게 어때요? 두 개? 여식하고 여식 두 개 비교해보면 생긴 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어때요? 이건 알 때고 이거는 모를 때고 여기 시그마 자리 대신에 모를 때는 뭐로 들어가면 돼요? SP로만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식은 어때요?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되게 쉬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르면 무조건 T분포고 그 다음에 반드시 풀드 에스티메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풀드 에스티메이터 다시 풀드 에스티메이터는 바로 뭐죠? 이거. 이거 S1 제곱과 S2 제곱의 1차 결합이다. 특별히 1차 결합 중에서도 볼록 조합이다. 개수의 합이 1인 거. 됐습니까? 자, 예제를 하나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금 복잡하죠? 근데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공장에서 두 가지 다른 테크닉으로 배터리를 생산한대요.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첫 번째 방법에 의해서 12개를 뽑았어요. 샘플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에서는 14개를 뽑았어요. 좀 전 예제는 14, 12인데요. 이번 예제는 12, 14네요. 그쵸? 자, 그런데
그 용량이 capacity가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테크닉 1A에서는 이런 암페어를 갖고 그 다음 테크닉 2에서는 이런 값들을 갖네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봐봐요. 등분산을 가정하고서 그쵸? 등분산을 가정하고서 그 모평균의 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문제에서 등분산을 가정한다라는 말을 넣어줘야지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될 게 많죠. 자, 이걸 내가 강의 노트에다가는 제가 이거를 A라고 했고 이거를 그냥 B라고 했네요. 뭐부터 구해야 돼요? 평균의 관측값 구해야 되죠? 이렇게 이거 다 더해서 12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그거 구했더니 143. 그 다음에 두 번째 테크닉 2A에서 생산된 그 제품의 배터리의 용량의 평균의 관측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XB 바라고 했습니다. XB 바를 구하니까 바로 요게 나왔어요. 다 더해서 14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분산이 있어요? 모분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문제에서 모분산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샘플도 작습니다. 12, 14.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구할 수밖에 없다? 풀드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해서 풀드 에스티메이터와 티분포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공식부터 써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모르니까 뮤 A 빼기 뮤 B라고 할게요. 뮤 A 빼기 뮤 B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95%네요. CR는 XA 바 빼기 XB 바 빼기 T분포 자유도 몇 개? 12 더하기 14 빼기 2니까 얼마죠? 24. 그 다음에 풀 24에 0.025. 그 다음에 풀 에스티메이터. 그 다음에 루트 12분의 1 더하기 14분의 1 에서부터 플러스까지죠? 오케이? 그거 뭐만 구하면 돼요? T분포 뒤에 테이블 찾아서 T분포 값은 알 수 있죠? 찾아보니까 얼마냐면은 2.064예요. 그쵸? 이게 합치니까 m 더하기 m 빼기 2니까 합치니까 자유도가 훅 올라가죠. 그럼 자유도가 24면은 30에 상당히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노멀에 가봐고 어때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우리 Z의 2분의 알파, Z의 0.05 값이 얼마예요? 1.96이잖아요. 1.96인데 얘는 얼마예요? 2.064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자유도가 24이기 때문에. 30부터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노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차가 나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SP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놈 SP만 구하면 됩니다. 자, SP. 자, SP의 제곱은 뭐라 그랬죠? n 더하기 m 빼기 2분의 m-1의 S1 제곱 더하기 m-1의 S2 제곱이죠? 그러니까 24분의 11 S1 제곱 더하기 13 곱하기 여기 곱하기 할까요? S2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만 구하면 돼요? S1 제곱과 S2 제곱을 구하면 되죠? 지금 강의 노트는 1을 또 A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S1 제곱 강의 노트의 SA 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12 빼기 1분의 시그마 i1부터 12까지 xi의 제곱 빼기 12의 xa 바의 제곱 구하면 되죠? 네. 오케이? 마찬가지로 S2 제곱도 똑같이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여기다 다 해놨습니다. 그랬더니만 풀 에스티메이터가 7 정도 나오네요. 합동 추정량의 관측값이 49점 영어 3이 나와서 표준 편차는 7 정도 나오네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구한 수치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예. 네.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근데 한 번쯤 이건 꼭 익히셔야 됩니다. 풀 에스티메이터. 자, 이 내용만 하다가 좀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제가 옛날에 F분포가 통계에서 꽃인데 우리 학부 수준 정도에서는 임용고사에 포커스를 맞춘 학부 정도에서는 F분포가 거의 안 나온다 이랬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F분포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두 모분산의 B에 대한 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두 모분산의 B에 대한 구간 추정이나 검정을 할 때 F분포 딱 한 번 이용합니다. 우리 범위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책에는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고 연습 문제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뭐 외우지는 않더라도 한번 보는 걸로 그냥 만족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F분포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F분포는 뭐죠? 다시 한번 스탠다드 노멀을 제곱해서 더하면 그게 카이 제곱 n자리, 자유도 n자리. 그 다음에 스탠다드 노멀을 나눈다. 루트에 n분의 카이 제곱의 자유도로 나눈 거. n분의 카이 제곱. 이게 바로 뭐죠? t분포 자유도 n자리 정의. 1번, 2번, 3번. 3번이 바로 뭐죠? 자, 카이 제곱을 자유도로 나누고 또 카이 제곱을 자유도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뭐예요? F분포 자유도 분자 분모라고 했습니다. 뒤집으면 안 돼요. 자유도 순서 꼭 분자 분모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F분포를 만들어내려면 당연히 우리 모분산에 대한 구간 추정할 때 나왔던 식이 바로 스튜던트 정리의 두 번째 거. 그게 바로 뭐였죠? 시그마 제곱에 n-1의 s 제곱이 카이 제곱 자유도 n-1을 따른다. 이게 바로 스튜던트 정리의 두 번째 거였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딱 봐도 카이 제곱이 2개 나오고 그게 또 나누기 형태로 나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두 모분산의 B에 대한 거를 F분포를 이용해서 추정과 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집단 2개짜리 그거 그림 그대로 가져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어때요? 첫 번째 샘플러부터 얻을 수 있는 식이 바로 뭐죠? 이거죠? 요 그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러부터 얻을 수 있는 식이 뭐죠? 똑같이 얘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F분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두 개를 나눠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도로 또 이렇게 한 번씩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놈의 자유도를 한번 나눠주고 요놈의 자유도를 한번 나눠주면
이게 바로 뭐예요? F분포 정의에서 F의 분자 분모니까 n-1, n-1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것 또한 또 F분포를 따르는 또 피보탈 퀀터티를 하나 또 얻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피보탈 퀀터티가 되는 거죠? 왼쪽 통계량이 왜냐하면 왼쪽 통계량이 미지모스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을 포함하지만 오른쪽 그 분포는 시그마 1 제곱하고 시그마 2 제곱에 의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동그라미 친 게 또 피보탈 퀀터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F분포를 따르는 이런 피보탈 퀀터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때요? 좀 지울 거 지우면 어떻게 돼요? n-1, n-1 지워지죠? 또 n-1, n-1 지워지죠? 그쵸? 그래서 왼쪽에 남는 왼쪽 식이 다시 뭐가 돼요? 지우니까 S2제곱 시그마 2제곱 S1제곱 시그마 1제곱인가요? 그쵸?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얘죠? 그쵸? 그래서 내린 결론 바로 여기다 써보면 다시 써보면 S1제곱 S2제곱에 시그마 2제곱 시그마 1제곱이 어때요? F의 n-1, n-1 따르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식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기억하지 마세요. 그럼 이것도 이제 F분포도 어때요? 카이제곱 분포처럼 그 양쪽 대칭이 아니고 F분포도 카이제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난 네거티브잖아요. F분포도 표를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꼬리가 여기가 2분의 알파 여기가 2분의 알파니까 이 값이 얼마겠어요? F의 n-1, n-1, 2분의 알파 여기는요 F의 n-1, n-1의 1-2분의 알파겠죠? 그럼 중간에 있을 확률이 1-알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여기 이 식이들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두 모분산의 B에 대한 구간축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중간에 뭐만 나오게 해줘야 돼요? 얘만 나오게 해줘야 되죠? 자, 이거는 한번 보고 잊으세요. 아, 두 모분산의 B에 대한 구간축 정도 구할 수 있다. 다만 뭐를? F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고 만약에 난 시험이 되지 않지만 만약 시험이 나온다면 유도해야죠. 못 외우니까. 그럴 리도 없어요. 근데 한 번만 보고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